마음에 안 드세요? 라즈베리? 내가 라즈베리로 사왔는데 선물. 그러게요. 저는 이 선물 저도 선물 좋아해요. 시원 선생님 말씀처럼 저도 선물도 좋아합니다. 선생님 선물 좋아하시는데 이거로 넣어서 좀 드세요. 지금 이제 4번째 할게요. 우리 커플인데 이 커플은 나만 이 관계에서 노력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인 사례예요. 나만 노력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관계면 그만두고 싶을 것 같아.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운할 거 아니에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앞전 사례랑 좀 비슷한 게 뭐냐면 나만 위주로 노력을 한 것이라면 그럴 수도 있죠. 상대 입장에서는 이게 이 사람이랑 계속 만나는 게 맞아? 라는 생각도 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이 관계는 끝까지 가기 어렵겠다. 멀리 가기 어렵겠다. 그렇죠. 어쨌든 뭔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왜 여기까지 왔을까? 나만 노력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점까지 왜 왔을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관계를 사실 유지하고 있다는 건 나만 노력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죠. 스토킹이 아닌 이상 관계가 분명히 이어지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 나만 노력한다라고 느끼는가. 분명히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도 노력하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나만 노력하는 그 관계 안에서 구분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것일까요? 이게 나만 노력하는 것인가 아니면 상대도 어떤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무엇인가를 좀 분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것도 필요하죠. 진짜로 노력을 안 하는 관계인 건지 노력을 하는 것을 내가 못 알아보는 건지 못 알아보는데 내가 그걸 너무 서운하게 느끼는 건지 구분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거 구분을 하지 못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런 질문까지 온 것 같은데 그러면 상담 안에서 상담자가 보는 위험 신호는 있을 것 같아요. 상담사가 보는 신호.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착취당하고 있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 어려울까요? 본인이? 예전에 날 좋아했던 남자가 3년을 나를 짝사랑하면서 그걸 몰랐대요. 짝사랑하면서 사귀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또 워낙 이렇게 밝고 친절하게 대해주시면 상대 입장에서는 나를 좋아하는 구나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를 싫어하진 않는구나 라는 생각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알고 그만둘 텐데 모르니까 이런 상황까지 착각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분은 짝사랑하는 게 아니고 두 분이 사귀는 사이죠. 네. 사귀는 사이시잖아요. 네. 저는 시광쌤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헤어질 생각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상대방도 분명히 상대방 입장에서 노력을 하고 있을 거다. 그것에 대한 소통이 있었는가? 저는 그런 것도 좀 해볼 것 같아요. 근데 난 좀 다른 게 헤어지고 싶은데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상대는 지금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 죄책감? 헤어지자고 말하면 지나온 시간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미안함이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담 안에서 상담사가 진짜 보는 위험한 신호를 무엇을 봐야 되는 것이냐? 그건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위험한 신호 뭐가 있을까요? 이 관계가 계속되지 않을 건데 붙들고 있다라는 신호거든요. 그건 이제 쌤이 예상하시듯이 헤어지고 싶은데 참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가정의 케이스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저는 헤어질 생각이 아니라면 이라는 점에 가정을 두고 이 케이스를 본다면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헤어지는 게 아니라면이라는 가정을 두고 본다면 어쨌든 이분이 두 가지인 생각인데 하나는 이분이 상대방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만 노력하고 있다라는 시각 자체가 우선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나도 노력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를 마음을 털고 얘기해보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게 왜 중요하고 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근데 지금은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분이 알고 계시는,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서 우선 이게 위험 신호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상대는 안 하고 나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계속 관계가
균형추가 안 맞을 테니까 네. 억울하고 분하고 서운하기만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그런 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는데 그런 협의 없이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자는 아이를 보는 것이 만약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다. 근데 둘이 그건 협의하지 않았어요. 협의하지 않았는데 계속 그렇게 가면 사실 만약에 남편이 직업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그러면은 더 이상 이 사람은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자 입장에서. 근데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둘이 그것을 사실 협의하지 않고 본인도 그런 내가 어떻게 관계를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깊이 고민하지 않고 그리고 남자도 더 중요하게 내가 직업을 잃으면 진짜 관계를 기여하고 있지 않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사실 그건 아닌데 좀 그래서 정말 내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무엇을 기여하고 있고 나는 어떻고 상대는 어떻고 그것을 같이 좀 협의하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보는 위험한 신호는 아까 지원쌤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데 나는 좀 반대되는 입장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불안한 포인트가 상대는 노력을 않고 나만 노력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관계에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사실 너는 나를 위한 노력이 나는 사실 안 느껴지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내 착각일까 아니면 너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 좀 그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진정성 있는 대화가 좀 필요하겠다 싶어요. 정말 나는 이 생각 자체, 나만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나는 위험한 신호라는 거 보여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관계에서 계속해도 될까 안 될까의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것이냐.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정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느끼는 바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픈가. 근데 사실 그 아픈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죠. 왜 아픈 게 억울함인지 진짜 객관적으로 아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왜곡돼서 아프다고 느끼는 것이냐. 그걸 구분하는 건 사실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아픈가. 그렇죠. 좀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각자 아까 지원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만 노력한다고 착각하는 건 아닐까, 혹은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네가 노력을 하는 건 맞냐, 나만 노력하는 건 아니냐, 나만 착각하고 이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건 아니냐 라는 진정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심리적인 이유를 보류하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할 때 둘이 똑같은 정도로 사랑할 수가 거의 없다. 대체로 사랑은 가불관계가 있고 맞죠?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 이런 경우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더 많이 뭔가를 하게 될 소지가 많아서 혹시 이분도 그렇죠. 본인이 좀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라면 더 많이 사랑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한번 마음 아프더라도 좀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데 그럼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한쪽에서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된 거라면 이분 입장에서도 지칠만 하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진정한 대화가 좀 필요하네요. 진정한 소통. 많이 사랑하고 있음을 표현하면 좋지. 그리고 또 많이 사랑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다르게 오고 있다는 거 알게 되면 좋은 것이니까 소통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면? 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안녕!